안녕하세요. 금일 장호연 원장님 강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케어스트림 덴탈 코리아 류경도 과장이라고 합니다. 금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강의를 주실 장호연 원장님 양력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연 원장님은 부산대학교 졸업하시고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로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대전에서 장요혈치과 대표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금일 스트레스 없는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 주제로 강의 주실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원장님. 금일 네, 이렇게 좋은 강의 주제로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웨비나 강의는 처음이에요. 사실 근데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진료 끝나고 여기 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파워포인트 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청중들 반응 보고 조금 약간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컴퓨터만 보고 하니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웨비나 특성상 질의응답은 강의 마치시고 약 10분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럼 원장님 강의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강의할 내용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최근에 가장 치과계의 큰 화두죠.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치과에서 잘 이제 활용을 해볼 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을 하고는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주변에서 뵙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 강의는 이 디지털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장비를 사놓고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디지털 장비를 실제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굉장히 뭐 임플란트 보철 혹은 다른 보철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실 디지털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활용함으로 있어서 현재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뭐 제 소개는 방금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까지 이제 그 대전의 건양대병원 치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막 이 개업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현재 이제 그 치과에서 오히려 이제 대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임상에 활용 중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디지털맨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이 디지털을, 저는 외과 의사지만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제 머릿속은 어떤 모든 부분들을 다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해서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일단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디지털을 정말 잘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나는 디지털 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스템을 항상 비교할 때 이제 어떤 방식이 더 좋을 건가 항상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이제 어떤 게 뭐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세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날로그만 고집하기에는 시대적 흐름이 다르다 생각하고, 이미 많은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상에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시스템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우리가 임상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히 아날로그를 한 시점에서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임프레션, 자이언티든 임플란트든 대부분의 임프레션 거의 뭐 95% 이상
경우에는 디지털 시스템만 사용해서 임프레션을 뜨고 있고요. 석고 작업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델 작업 없이 모델리스로 보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장점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뭐 이런 이유라 생각해요. 사실 모든 그런 오류라든지 뭐 잘못된 그런 결과는 복잡한 절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함 속에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를 줄이는 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항상 제 강의 때 나오는 슬라이더지만 이게 수술이든 여러 가지 보철 치료든 단순함, 심플한 것이 하여튼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분명히 이미 저희가 이거 현재 그 처한 위치는 이제 디지털을 해야지만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뭐 조금 제가 주변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뭐 가격이 조금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했는데 사실 뭐 디지털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늦을수록 사실은 이제 시대에 더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반드시 디지털을 어떠한 형식이든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과에 어떻게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이걸 도입을 해서 활용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치과 내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할 건가? 혹은 치과 내에서 일부만 소화를 하고 일부 과정은 이제 기공실의 도움을 받아서 기공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건가? 일단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 내에서 모든 이제 기공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기공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디지털 시스템의 많은 장비에 이제 그런 금액을 투자하고 또 이런 장비들 활용할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반드시 치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도 사실 디지털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치과가 되고 싶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 맞는 디지털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병원에 이제 중 있는 시스템 같은데 제일 먼저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인상을 뜨기 위해서 이 스캐너를 사용하고 인상을 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보철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만약에 나는 뭐 이런 너무 복잡한 디지털에 대해서 시작이 현재로서는 힘들다. 예,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스캐너만 먼저 구입을 하셔서 스캔만 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기공소로 전송을 해서 이 이후의 작업들은 이제 기공소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 1단계적인 선택으로서는 저는 스캐너, 그리고 이런 CAD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면 템포라리 혹은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을 할 때 가이드를 직접 제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실은 진료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항상 저는 이제 이 외주에 의존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나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조금 공부를 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스캐너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린터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디지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완전히 디지털에 온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만한 장비도 갖추고 그만한 인력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원장님들이라면 CAD 소프트웨어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밀링 장비 그리고 그 지르코니아나 포셀린 같은 경우에는 이 신터링이라든지 혹은 퍼니스를 거쳐야지만 최종 보철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까지 구입하셔서 완전한 디지털 치과, 그러니까 기공소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디지털 치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들인데요. 지금 저희 병원에 현재 이제 스캐너 2대, 그리고 밀링 장비 2대, 그리고 그 3D 프린터는 한 4종의 3D 프린터를 실제로 많이 쓰는 건 2종류인데요. 현재 4가지 종류의 3D 프린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신터링 머신, 포스터링 퍼니스, 그리고 이제 모델 스캐너까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현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병원을 개업할 때 사실 저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디지털 구강 스캐너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불과 한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이제 케이스도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도 또 이렇게 이런 디지털을 이제 경험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시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가감한 투자들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캐너 한 대에서 시작해서 뭐 밀링 머신들을 하나씩 구입하고 3D 프린터 쭉 이렇게 해서 기공실 내부에서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저랑 원장님 한 분 더, 원장님 2분의 스태프들 한 9명 정도, 기공사도 같이 있겠죠. 이런 스태프들과 같이 이제 디지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만족스럽게 또 이 친구들과 같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좋은 장비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전혀 무용지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 같은 디지털맨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 디지털 직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반드시 원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지만 이 디지털 직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들한테 던져놓고 야, 너네들이 이렇게 해봐. 이런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디지털 스캐너가 이제 구석에 이렇게 병원 구석에 가더라고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의지가 없으면 직원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사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원장님이 먼저 배우고 원장님이 먼저 스캔을 하려고 그러고 원장님들이 더 직원들보다 이런 디지털 장비를 다루는데 능숙해져야지만 반드시 이 디지털 치과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직원들한테 딱 넘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디지털에 차라리 입문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강 스캐너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 보니까 구강 스캐너를 구입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단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인디케이션이 대부분이죠. 사실 모든 보철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에 이런 디지털 스캐너를 활용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가이드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가이드 인상 체득 시에 또 이게 가이드 그 출력물을 얻을 때 이렇게 디지털 스캐너, 구강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고요. 뭐 교정은 사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뭐 요즘은 이제 디지털 교정도 충분히 잘 하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사실은 점점 극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이제 롱스팬 브릿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사실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 조금만 노력에 의해서 사실 디지털 이 컨트롤 인디케이션이 인디케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회사에서 디지털 이제 분야에서 이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생산하고 있고 꽤 예전부터 이렇게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각각의 스캐너들이 각각의 장점이 있을 거고 뭐 가격 뭐 모든 부분이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뭐 여기 보이는 스캐너들 중에서 이제 국내에 도입된 스캐너는 이제 몇 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각 원장님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현재 뭐 작년 같은 게 IDS에서 이런 뭐 지금 아까 보셨던 스캐너보다 더 많은 스캐너 국내에서도 한 세 종류의 두 종류가 세 종류의 스캐너가 출품이 되어서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저는 다 써보지 못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스캐너를 써봤지만
각각의 이제 스캐너들이 가진 장단점은 저는 남대로 이제 파악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CS3600은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실 우연찮은 기회에 CS3600을 저도 접하게 되었고 어, 이후에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느낀 바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스캐너가 정말 좋아졌구나. 장비는 변화가 없었지만 하드웨어는 변화가 없었지만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근데 요즘 임상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는 CS3600을 가지고 이제 스캔을 뜨고 있습니다. 이 스캔을 선택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스캔 속도가 어떤지. 너무 느리면 사실은 이 스캐너를 활용하기 굉장히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스캔이 정확해야 되겠죠. 우리가 러버 인상을 뜨는 것보다 뭐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실 굳이 스캔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스캔 정확도도 제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저들이 그리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겠죠. 이게 스캐너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이 사용이 굉장히 편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캔 구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캐너에 인상 뜬 부분들을 이제 원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하실 거라면 이 CAD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스텝 플로우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스캐너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스캐너들이 이제 굉장히 큰 스캐너들도 많아요. 사실 너무 큰 스캐너들은 또 진료실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비가 크다 그러면 선택에 조금 제한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스캐너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스캐너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나오는 스캐너들 가격 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좋아졌나 할 정도로 스캐너의 가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 UGB, 이렇게 애뉴얼피라고 하죠. 이렇게 스캐너를 구입하고 1년마다 이렇게 내는 그런 그 비용을 받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사실 애니얼피가 없는 그런 제품군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비용이 좀 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캐너가 판매만 이루어지고 사실 AS라든지 사실 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교육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장비나 혹은 업체라면 저는 조금 선택에 좀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케어덴트의 이런 CS3600은 꽤 메리트 있는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에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들었고요. 이런 유지비가 사실 거의 들지 않고 또 AS 교육이 굉장히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오늘 같은 이 웨비나도 이런 교육의 어떤 일환이겠죠.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 유저들의 평가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 CS3600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저도 좀 써봤을 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캐너의 정확성을 볼 때 보통 저희가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루니스와 이제 프리시즌인데, 트루니스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얼마나 저희가 찍고자 하는 물체를 정확하게 찍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너무 정확도 이게 찍고자 하는 물체와 엉뚱한 방향으로 찍으면 사실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 그건 정확한 스캔이라고 보기 힘들 거고요. 이제 프리시즌은 사실 우리가 이 타겟군이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찍을 때마다 뭐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사실 그건 좋은 스캐너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와 프리시즌이 좋을수록 이 스캐너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스캐너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최근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CS3600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비교 최근 논문들이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좀 논문을 좀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 타 스캔군 좀 꽤 유명한 그런 스캐너, 요것보다 좀 더 포함된 논문이 한 3개 정도 최근에 출간된 논문들이 있는데, 이 CS3600이 타 스캐너에 비해서 이제 마진의 어떤 뭐 정밀도라든지 구별 정도,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더라.
그리고 임플란트 스캔에 있어서도 뭐 간단한 브릿지 스캔 혹은 풀마우스 스캔에서도 타 스캔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고사양을 보여주더라, 이런 논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물론적으로도 좀 최근에 이런 나온 논문들을 봐도 좀 검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인데요. 사실 스캐너를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팁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팁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저는 주로 이제 메인으로 쓰는 것은 제일 큰 것만 쓰고 있는데, 좀 접근이 잘 안 되는 부위는 좀 팁을 바꿔서 조금 작은 팁을 사용해서 뜰 수가 있고요. 요즘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비공소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케어스트림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 소프트웨어 버전이랑 현재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의 버전을 조금 비교해 보면 일단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스피드가 인상을 뜨는 속도가 한 2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속도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더 가격대가 비싸고 고사양의 스캐너가 현재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초심자들한테 이제 그런 큰 금액대의 스캐너를 선택하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아까부터 제가 업그레이드 얘기를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관심이 없다 보면 단순히 스캔하는 그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능만 쓰게 돼 있는데, 좀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고 매뉴얼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CL3600이 굉장히 저는 재미난 기능이, 물론 타 스캔에서도 지원이 되는 기능이지만 우리가 인상을 뜨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이제 같이 인상이 체득되게 되는, 특히 뭐 혀라든지 뭐 손 글러브 혹은 미러 같은 부분도 인상에서 체득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걸러주는,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 혹은 타임머신 기능, 또 요즘 제가 또 재미나게 활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캐너 팁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서 이제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캔 팁은 이제 오토클레이브 혹은 뭐 요즘 플라즈마 소독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요즘과 같은 소독과 멸균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강 스캔을 실제로 임상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저는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구강 스캔을 통해서 인상을 뜬다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편해해요. 네,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어떤 분들을 많이 경험하냐면, 저 환자가 왔어요. 오늘 인상을 뜨러 왔는데 오늘 본 뜨러 오셨습니다 하고 환자 입안에서 이제 본을 뜹니다. 보통 뭐 간단한 케이스는 대합치랑 바이트까지 1분 30초 정도면 인상을 체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상을 뜨고 이제 끝내요. 이제 환자분한테 양치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 안 뜨냐고. 그 정도로 뭐 본 뜨는지도 몰랐다. 뭐 노래 소리만 조금 나오더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을 뜰 때 굉장히 이제 술자가 굉장히 스키풀하게 인상을 잘 떠야 되겠지만,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또 만족을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병원에 굉장히 큰 뭐 여러 가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 뜨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그냥 스캔만 뜨면 되고, 저희가 뭐 여기에 뭐 러버를 준비를 하거나 또 우리가 러버가 굳는데 시간을 기다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인상을 뜨고, 또 데이터만 뭐 원내에서
전송을 해서 이제 보첨을 만들거나 혹은 기공실에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상 뜨는데 1분 30초, 2분 정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취합타임이 굉장히 감소가 되죠. 사실 뭐 러버 임프레션을 뜨는데 그 정도가 된다 사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러버 굳는데 기다리는 시간 혹은 석고를 부어야 붙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런 시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취합타임이 진짜 이 스캐너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감소가 돼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캐너를 이용하면 사실 모델리스 작업을 이제 굉장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조금 망설이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리스 작업을 한 7년 이상 하고 있는데 모델을 사실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 속에 있기 때문에 소코 모형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줄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냐면 이 석고 모형을 붓는 순간 저는 이렇게 진료실 환경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석고를 붓게 되면 뭐 싱크대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석고를 또 대부분의 치과에서 이렇게 보관할 때 보면 이렇게 장에 넣어놓고 보관하다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게 또 환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버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에 이제 하드 디스크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석고 모형은 굳이 제작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진료 환경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공사와 굉장히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사실 그게 우리가 기공소를 이용해도 뭐 원격으로 혹은 뭐 심지어 핸드폰 상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자의 보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좋은 보철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공사랑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은 굉장히 제한되지 않았나. 보철물이 나오고 나서야 저희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심리 보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할 때 환자를 옆에 앉혀두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환자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환자분들이 사실 아이 뭐 원장님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전치부 보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철 디자인에 반영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보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환자한테 보여지는 광고 효과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저희가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환자의 어, 표현이나 환자의 그런 주변에서 뭐 저 치과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얻어지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사용했을 때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대표적인 단점이 치은야나 마진 인상을 뜰 때 이 부위가 조금 치은야나 인상 체득이 좀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데 예전보다는 스캐너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프랩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랩을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프랩도 늘어요. 사실 이런 부분 블리딩도 좀 덜 되게 프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수식을 더 늘게 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단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사실 많은 테크닉을 통해서 치연야나 마진 인상도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켜드릴 케이스를 통해서 이 CS3600의 하이브리드 임프레션을 기능을 이용하면 치연화 마진도 다시 이런 그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스캔의 접목을 통해서 체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은 원장님들이 반드시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이 러닝 커브를 겪어야 됩니다. 절대 한 번에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디지털 시스템은. 저 역시도 그랬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명히 보상이 가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이런 그 러닝커브를 얘기할 때 이제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골프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거의 뭐 10년째 이제 골프 백돌이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자주 필드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디지털도 원장님들이 이제 필드 가시기 전에 연습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처럼 연습만 열심히 하면 저는 분명히 러닝 커브를 극복해서 충분히 디지털의 중수 혹은 나중에는 전문가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혼자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직원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 교육에 같이 예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러닝 커브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디지털 시스템을 마스터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점 같은 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캐너 디지털 장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가의 장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러버 인플레이션도 꼭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러버 인플레이션도 요즘 러버 인상제가 비싸고요. 또 좋은 인상제는 더 비싸죠. 그리고 또 러버 인상제 같은 경우는 또 인상이 잘못 나왔을 때 또 재인상을 체득할 때 사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겠죠. 예, 그런 부분만 생각해도 꽤 케이스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방 이 스캐너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반드시 이제 운용 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이제 기공사가 2명 이제 이렇게 채용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시스템을 스캐너에 그치지 않고, 물론 스캐너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사실 원장님과 그리고 조금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위생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이제 그 캐드캠 시설까지 갖추고 완전히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러면 사실 기공사와 같이 이런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을 잘 활용했을 때는 사실 저희 술자뿐만 아니라 우리 환자들까지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 같은 덴티스트, 그리고 저희 위생사들, 그리고 뭐 같이 작업을 하든 아니면 외부 기공소를 이용하든 기공사, 환자들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두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요즘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개업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는데 환자가 이제 당연히 많은 게 더 이제 병원에 이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환자들은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에 내원 환자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입소문을 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죠. 굉장히 친절해야 될 거고 또 뭐 진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야 되겠지만, 전 여기에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환자한테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결과도 정말 환자한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입소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저희 디지털 시스템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런 디지털은 이제는 뭐 한번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단순히 돈을 그냥 메이커 머니가 아니고 메이커 모어 머니,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뭐 너무 제가 수익적인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했으니 그만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디지털이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원장님들이 잘 활용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저희가 이베이에서 인트라오럴 스캐너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중고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스캐너를 구입을 하고 한국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머지않아 중고나라에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의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중고나라에 혹은 뭐 덴트포트에 이렇게 중고 제품 올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사셨으면 원장님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스캐너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스캔 바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이언츠보다는 임플란트 위주로 말씀드릴 거라서 이제 임플란트 인상을 어떻게 잘 뜰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캔 바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해 보셨을 거고요. 이게 보통 스캔 바디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쪽에 스캔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바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에 체결되는 이 베이스 부분이 있는데 이 스캔 바디를 어떻게 잘 체결하고 어떻게 잘 인상을 뜰 건가 그 원리만 좀 생각하면 사실은 임플란트 인상은 자이언트 인상보다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스캔되는 부분만 잘 인기가 되면 캐드 소프트웨어상에서 쉽게 요거를 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머징만 되면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많은 회사에서 이런 스캔 바디들이 나오고 있고 그 형태들이 다양한데 이제 쉽게 머징이 되는 그런 제품군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결이 쉽고 스캔이 잘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초창기에 저도 예전에 스캔 바디를 쓸 때 사실 조금 형태가 굉장히 투박하고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끼우기도 힘들고 사실 스캔도 너무 길이가 길면 스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사실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 치아랑 인접 부위도 잘 인상 뜨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런 과거 형태의 스캔 바디보다는 이제 스캔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처럼 임플란트 위에다 끼워 놓고 수술할 때 끼우거나 혹은 2차 수술 때 이렇게 끼웠으면 그냥 이 힐링 어버트먼트를 최종 인상을 뜨기 위한 스캔 바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사실 수술할 때 끼워놓고 인상 뜨고요. 그러니까 이거 힐링 어버트먼트를 풀었다 끼울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술할 때 끼웠으면 뭐 2차 수술 때 끼웠으면 인상을 뜨고 최종 보철할 때만 얘를 풀고 이제 그 보철물을 끼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유리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그 스캔 바디, 그 스캔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는 분이라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러버로 인상을 뜨시든 혹은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시든 모델 작업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모델 작업을 해서 뭐 랩 아날로그 끼우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또 거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길이가 작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랩 아날로그 끼우면 분명히 모델상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되도록이면 이제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러버 임프레션을 뜨셔도 웬만하면 모델 작업 없이 이 모델 작업 없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혹은 기공소에서 충분히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스캔 힐링 어버터먼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모델 작업을 없이 모델리스트 작업을 한번 쓰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런 많은 수종의 이제 스캔 그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해 봤고 현재도 쓰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사용 빈도 좀 더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회사별로 이제 그 형태를 좀 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캐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머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알면 어느 부위만 잘 나오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직원들 한 번씩 교육이 좀 덜 된 직원들 보면 쓸데없는 부분까지 계속 인상을 체득하려고 구강 내에서 스캐너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이런 부위는 안 나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스캐너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상방에 보이는 이런 부위만 잘 나오면 머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따가 제가 머징하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임플란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이제 힐링 스캔 바디는 잘 쓰지 않고 있고요. 저는 요즘 이제 주력으로 저는 이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임플란트 위에 이제 하이니스 보철이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 강의 때 들으셨던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플란트 상방에 이게 베이스 어버트먼트라는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본대별 임플란트를 이제 그 업트먼트 레벨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픽처 레벨에서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또 그 레벨에 맞는 인상을 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방에 이렇게 어부트먼트 레벨에다가 스캔 바디를 연결하기 때문에, 스캔 힐링 어부트먼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체결이 훨씬 더 쉽죠. 더 상방에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은 연화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방에만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결도 쉽고요. 그리고 인상 뜨기도 더 쉽죠. 위쪽만 이렇게 인상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상 데이터가 변형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길이가 짧을수록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캔일수록, 스캔 바디일수록 훨씬 더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어부터먼트 레벨에서부터 표현되는 이런 스캔 힐링 어부터먼트의 외형만 인기가 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 있는 그런 스캔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이니 시스템은 아마 디지털에 제일 최적화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케어덴터랑도 이런 하이니 시스템이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세미나나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철물이 이렇게 우리가 그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커냐 보철물이 나오고, 이제 이 보철물은 시멘트를 쓰지 않는 그냥 스크류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철물의 정확성이 높고요. 그리고 장착과 유지 보수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유저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현재 시멘트리스 시장, 그러니까 이런 스크류 리테인드 보철 시장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현재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접해 보실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게 스캔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스캔이 잘 나올 건가? 이렇게 뭐 여쭤보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저희가 교환면, 그 최후방 대구치, 그러니까 풀머스를 뜰 때는 교환면을 쭉 이렇게 체득하고 전치부는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설면이 조금 더 잘 나오게끔, 이 말발굽 모양이라 그러면 이 말발굽 모양을 먼저 약간 체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렇게 풀아치 같은 경우는, 이 크로스 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곡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발생될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교환면을 먼저 인기를 하고 협측 그리고 구개측, 혹은 교환면 먼저 하고 구개측 협측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정확도 있는 인상을 체득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4분의 1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교환면을 먼저 움직이고, 뭐, 구기축을 갔다가 협추를 가든, 아니면 협추를 갔다가 구기축을 가든, 이렇게 되도록이면, 끊기지 않게끔, 원스텝으로 인상을 뜨면 훨씬 더 정확한 인상을 체득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보철물이 잘 안 맞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공소에서 기공을 잘못 만들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기공물의 가장 중요한 이 정확도의 여부는 사실은 저는 인상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인상이 잘못돼서 보철물이 잘못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할 때도, 스쿼트를 할 때도 이 엉덩이 이렇게 말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통 운동할 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허리 다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갖게 되잖아요. 그죠? 좋은 자세로 딱히 운동을 해야지 운동 효과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모든 그 보철물의 최적의 결과는 인상에서부터 출발된다. 좋은 인상을, 사실 이거 뭐 이 문구는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이런 문구이지만, 사실은 좀 저는 접목을 해서 인상을 잘 따야지 좋은 보철물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구강 스캐너는 인상을 잘 따야 된다. 그러면 로보로 인상을 뜨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스캐너는 훨씬 더 좋은 게 내가 뜬 인상을 즉각적으로 잘 떴나 못 떴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근데 로보 임프레션은 뭐 석고 모델을 나올 때까지, 혹은 기공 작업을 통해서 보첨물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인상을 똑바로 떴나 안 떴나는 사실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디지털을 통해서 훨씬 정확한 인상을 뜰 수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게 스캔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인상을 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아마 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스캐너를 케이스에 따라서 이 스캐너 헤더를 어떻게 이동할 건가, 이렇게 미리 전략적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화면을 시작해서 구계측, 협측으로 어떻게 넘어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전략적으로 경로를 설정하고요. 다음 같은 이제 이런 형태들이 보통 우리가 논문에서 제일 많이 권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스캔을 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돼요. 스캔하실 때 막 거칠게 확확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스캔 정확도 떨어지겠죠. 그냥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보통 스캐너를 할 때 음악 소리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음악 소리가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 훨씬 더 정확한 인상을 체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스캔 뜨는 헤드와 내가 뜨고자 하는 치아의 간격을 되도록이면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아와의 간격을 가까웠다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물론 심도가 뭐 대부분의 스캐너에서 뭐 1cm까지는 스캔이 잘 된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런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물론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 있는 인상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라치에서 전치부를 넘어갈 때는 살짝살짝 이렇게 S 모션으로 살짝 스윕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구계측, 특히 전치부는 순측보다는 이제 구계측에 좀 특이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프라치를 뜰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면을 넘어가서 협측, 구기측을 넘어갈 때는 되도록이면 선상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체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상을 뜨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캔이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트래킹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부위부터 다시 인상을 뜨는 게 훨씬 더 유리하냐면 교환면부터. 교환면부터 다시 시작하면, 왜냐면 교환면은 이제 교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그쪽으로 트래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환면에서 다시 시작해서 원래 방향대로 진행하시면 양호한 스캔을 다시 체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TMI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보가 많다, 이렇게 이런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이 스캔 영역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동일 영역을 너무 반복적으로 인상을 많이 체득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 부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 부위를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떠야지 더 좋겠다, 그건 아니고요. 정보는 적당히 해야지. 물론 이제 CS3600에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동일 부위를 많이 체득을 해도 그 부위를 이제 삭제를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반복 스캔은 이미지의 변형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이제 하나의 이제 팁인데, 저는 항상 스캔 후에 교합 포인트를 체크해서 내가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교합 포인트랑 내가 체득한 스캔의 교합 포인트가 같은지, 그래서 저는 스캔을 정확하게 떴는지 안 떴는지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따가 제가 케이스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스캔을 하기 전 혹은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찍어 봅니다. 교합지를 찍어 보면 이렇게 교합 포인트들이 찍히죠. 찍히면 그 데이터와 이제 스캔을 제가 한 결과의 이런 오클루저의 포인트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합점이 비교적 균등하게 찍히고 교합 포인트랑 비슷하다. 실제 보면 좀 비슷하죠. 그러면 이 스캔은 괜찮은 데이터예요. 변형이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보철물은 뭐 큰 오차 없이 나중에 구강 내 세팅할 때 최소한의 체어 타임만 가지고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이런 기공사한테 뭐 원내에서 작업하시든 이 데이터를 기공사한테 같이 전달하면 기공사 같이 보고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손 별로 댈 거 없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공사한테는 되도록이면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그 구강 스캔을 하고 바이트를 떴을 때 여기가 같지 않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상을 새로 뜨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요령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스캔을 어디서부터 새로 할지 그런 부분 혹은 바이트만 새로 뜰지 대합치만 새로 뜰지 인상체부터 새로 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혹시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 케이스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서 사실 조금 아래쪽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프라치 인프레션을 뜰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롱스팬 브릿지는 되도록이면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롱스팬은 잘라서 세그멘티드 타입으로 만들어라. 되도록이면 분절시켜서 제작을 하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풀마스 같은 경우도 템포라리는 보통 한 번에 인상을 떠서 한 번에 제작을 합니다. 템포라리는. 왜냐하면 템포라리는 이제 물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오차를 보상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마우스를 한 번에 파이널을 인스캐너를 통해서 제작한다. 그건 사실 저는 굉장히 그거는 잘 맞는 교합을 만들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템포라리 한 다음에 파이널을 제작할 때 이제 파셜로 제작을 하는 거죠. 구치부, 전치부, 구치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작하면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풀마우스도 충분히 모델 작업 없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D 프린터 두 종류를 쓰고 있고요. 사실 뭐 DLP, 뭐 3D 프린터 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긴데 DLP 프린터는 주로 이제 템포라리를 제작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LCD 프린터는 굉장히 LCD 프린터 요즘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LCD 프린터는 가이드 서저리를 할 때 가이드 제작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D 프린터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런 3D 입체를 여기 그 프로그램상에서 올려놓고요. 만약에 이제 이 레진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진이 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분에는 좀 다리를 좀 더 달아가지고 출력 버튼만 누르면 그냥 3D 출력이 되는 거예요. 3D 프린팅 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 추천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템포레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두 개씩 출력을 해요. 왜냐, 이 템포라리 같은 경우는 오래 쓸 환자, 혹은 뭐 조금 깨질 만한 여지가 있는 환자들은 사실은 환자가 또 왔을 때 또 뽑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뽑을 때부터 좀 그런 여지가 있는 환자들은 두 개씩 뽑으면 템포라리가 망가져도 바로 즉시 교체를 미리 제작을 해놓은 그런 템포라리를 장착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게 템포라리를 뭐 이렇게 동시에 많이 뽑는다고 해서 출력 속도가 더 오래 걸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3D 프린터는 이 층수만 같으면 개수가 몇 개든지 출력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템포라리 같은 경우는 두 개씩 보통 제작을, 물론 내진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템포라리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템포라리를 출력하면 이런 후처리 과정은 이렇게 알코올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초음파 세척, 초음파 그 세척기 치과 다 있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잔류 레진이라든지 이제 미반응 레진들을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이제 그런 그 3D 프린팅 결과를 그걸 도출할 수 있고요. 그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UV 큐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UV 큐어링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강한 강도를 가지는 이제 잔류 그 미반응 레진들을 더 이제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템퍼럴 레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밀링 머신은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현재 지르코니아 그리고 템포러리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세라믹. 저는 주로 이 세 가지 제품을 지금 출력을 하고 있고요. 지르코냐, 뭐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리고 템포라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현재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긴 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지금 그 3D 프린터가 조금 안 맞다고 판단될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이 오축 장비를 가지고 밀링 머신을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골드 인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레진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통해서 이제 인내를 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CAD 상에서 이런 우리가 그 CAD 디자인을 통해서
생성된 디자인은 이런 하이퍼덴트라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올려놓고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밀링 머신에서 쉽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치과 내에서 이렇게 그 심의보철 혹은 구치보철도 요즘은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런 복잡한 컬러링을 하지 않더라도 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블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쉐이드를 뭐 A2, A3 혹은 심지어 전치부에 쓸 수 있는 그 그라데이션 블락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런 컬러링 스테인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지속적인 공부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환자한테 최고의 그런 보철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치부 케이스인데요. 전치부 케이스에서 이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수술 다음날, 수술 당일날 바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요. 수술 다음날 보통 템포라리를 이렇게 봐도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스 보철이고요. 이 보철물 착탈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템포라리 수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치은의 이제 외형에 따른 조금 형태가 조금 바뀔 때마다 템포라리 쉽게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템포라리 잘 수정해주면 굉장히 좋은 그 징지발 프로파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보철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터먼트 레벨에서 스캔 바디를 장착을 하고 인상을 체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속도를 정상 속도로 제가 인상을 체득하는 건데, 이렇게 되도록이면 스무스하게 끊기지 않고 인상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다 인상이 다 체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인상이 체득된 거고요. 위쪽 부분, 이제 그 스캔 바디 같은 경우는 위쪽에 약간의 D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만 인상이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머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머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뭐 대합치는 정말 간단히 뜰 수 있습니다. 뜨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교합점이 어떤지 실제로 교합점만 잘 확인하고 정말 양호하게 잘 찍혔다. 이제 그러면 이제 CAD 상에서 넘겨서 스캔 바디를 머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상부에 이 부위만 이제 머징만 잘 돼도 그대로 임플란트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상에서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크라운을 디자인하는 과정인데, 이런 싱글 같은 경우는 사실 5분 내외에 이제 디자인이 되고, 이 디자인한 데이터는 아까 보였던 밀링 장비를 통해서 출력이 돼서 환자 구강 내에 이제 세팅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치과 내에서 이런 보철 직접 제작했을 때 장점 뭐냐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 형태가 약간 그 라비알 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스테인 작업을, 추가적인 스테인 작업과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서 형태 수정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쁘지만 않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델리버리를 이제 조금 형태에 맞는, 그리고 색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환자랑 저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보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내에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환자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조금 싫어하는 환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환자의 컴플레인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저희가 그 수술을 하고, 보통 저희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당일날 임프레션을, 물론 술전에 인상을 체득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전 다음날 드레싱하러 왔을 때 끼워주는 것을 선호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인상은 뭐 동일한 방법대로 아까 체득을 하고요. 이렇게 체득된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캐드상에서, 이 케이스는 이제 커스터마이저 오토먼트를 디자인해서 템포라리까지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도 약 5분 내에 시간에 디자인을 해서 환자 다음날 구강 내에 장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보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만, 이 데이터만 이제 그 치과 내에서 이제 굳이 이런 커스터마이즈 어드먼트까지 밀링할 수 있는 장비는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사실 외주만 주면 보통 하루면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거는 3D 프린팅한 템포럴 레진을 다음날, 수술 다음날 혹은 뭐 이틀 정도 있다가 이렇게 장착을 쉽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요건 좀 재미난 제가 기능을 썼던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어부터먼트 임프레션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제가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부터먼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인상을 뜨기 위해서 보시면 서브 마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인상 뜨기가 힘들잖아요. 코드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또 환자가 아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환자에 고통을 주지 않고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부터먼트를 빼요. 어부터먼트를 빼서 이제 저희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스캐너가 있는데 이 모델 스캐너 상에서 이 어부터먼트를 모델 스캐닝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구강 스캐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캐드 소프트웨어 상에서 아까 대충 인상 뜬 거에다가 저희가 정밀하게 이제 어부터먼트를 밖에 구강외에서 인상을 뜬 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머징을 하는 거죠. 스캔 바디 머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징이 되기 때문에 머징이 되면 전체적인 그런 스캔 외형은 우리가 구강 내에서 이제 구강 스캐너로 인상을 뜬 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부터먼트를 꺼내서 마진을 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마진을 이제 우리가 테이킹할 수 있죠. 그러면 서브 마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해서 굉장히 피팅이 좋은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 보철물을 색조는 조금 아쉬운데요. 보시면 굉장히 피팅이 좋은 서브 마진이라도 굉장히 좋은 이런 보철물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젊은 분인데요. 멀티플 캐리어스로 사실은 뭐 사실 사회생활도 거의 안 될 정도로 애기들이 엄마한테 이가 왜 이래 이렇게 이런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환자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환자고요. 이제 대인 뭐 기피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웃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해서 제가 좀 그래도 당장이라도 수술 후에 웃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부위에는 11번, 12번 부위에는 굉장히 큰 시스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뭐 CT도 일종의 디지털 시스템이죠. 이걸 판독을 해서 그럼 11번, 12번은 발치하고 시스트만 제거하고 여기는 고르식만 하겠다. 그 나머지 부위에는 자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인베드 로딩까지 그러니까 이 두 11번, 12번은 이제 파닉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플랜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프트는 이제 자가 치아를 뽑아서 즉시 바로 그 치아를 하고요. 저희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진단 및 치료 계획을 환자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하게 되겠죠. 동의를 하면 즉시 저는 구강 스캔 인상을 체득하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환자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3D 가이드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이드가 나온 거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술전 제작하는 것보다는 수술 직후 바로 인상을 체득해서 다음날 드레싱하러 왔을 때 3D 프린팅된 그런 템포라리를 장착해 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미리 제작된 거는 조금 오차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맞춘다고 수술 끝난 다음에 환자를 고생시키느니 깔끔하게 인상만 뜨고 다음날 드레싱 받으러 왔을 때 끼우는 게 여러 가지 오차도 줄이고 환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인상을 뜬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3샵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치아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렇게 발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발치를 하고 발치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리 크라운 다운 테크닉이죠. 이게 크라운을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크라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저희가 어디다가 심을지 CT는 이제 이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공유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징을 하면 구강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이렇게 잘 머징이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요. 굉장히 머징이 잘 됐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아까 계획된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정밀하게 딱 박할본 구개측본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위치에 포지션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포지션을 쭉 다 시키면 임플란트 각도, 임플란트 거리 모든 부분들을 사전 플래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서 이 수술은 실제로 이제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리스로 수술을 했습니다. 플랩을 열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가이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 형태가 나오죠. 이 부분을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 3D 프린팅 가이드가 제작을 해서 수술 시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시스트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플랩을 열었지만 수술 부위는 플랩을 열지 않고 플랩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발치하고 저 치아를 그래프트 매테리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트 제거하고
본그래프트 시행하고 뭐 이런 부위에는 추가적으로 본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가이드 지금 끼고 찍은 사진은 제가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그 임플란트는 잘 들어갔고요. 초기 고정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수술 직후 바로 스캔 바디 연결한 다음에 YST 레벨은 70 이상 나왔고요. 토크는 30N 이상 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위치는 제가 원했던 대로 잘 식립이 되었고요. 수술 직후 이상을 체득하는 겁니다. 수술 당일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여기에 습기가 좀 찼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C3600의 굉장히 좋은 기능이 이런 아티팩트를 자동으로 없애줘요. 글러브가 나오거나 혹은 미러가 나오거나 뭐 혀가 나오거나 볼 점막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제거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위 보이시죠? 이런 부분도 스캔을 뜨면 즉시 바로 없어집니다. 지금 이건 손으로 이제 리트랙션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아마 손가락 글러브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풀마우스로 인상 뜨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가능합니다. 대합신 인상 뜨고요. 이게 그 바이트 머징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서는 멀티플 바이트 머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세 군데 머징을 했거든요. 머징을 해서 바이트도 비교적 정교하게 인상을 이제 인기를 하고요. 바이트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엑소캐드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지금 머징하는 포인트 보시면 요 D처럼 생긴 상방에서 봤을 때 D처럼 생긴 부분만 잘 그 인기가 되면 사실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머징을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러와서 이런 부분들을 템포라리 시키고 템포라리니까 사실은 너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디자인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면 저는 이렇게 이 케이스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밀링 머신을 이용했네요. 이렇게 밀링 머신 이용해서 최종 볼철물을 다음날 바로 고강 내에 이렇게 끼워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끼우게 된 거죠. 환자 술전이나 수도 상태 비하면 환자는 정말 큰 만족을 했던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이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기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작업이 되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환자한테 이런 템포러리 보철까지 장착을 해주면 환자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환자는 앞으로 이 환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을 저희 병원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그 CA3600의 좀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임프레션 기능을 제가 썼던 케이스라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치아는 이제 자연치 크라운 프랩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임플란트 같이 인상을 뜰 예정인데 보시다시피 서브 마진이고 약간의 블리딩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구강 스캔만으로는 사실은 인상을 잘 뜨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도 이런 하이브리드 임프레션 기능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이거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합치 인상을 뜨고요. 자, 이제 지대치 인상을 뜹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은 연화 마진 그리고 이렇게 블리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스캐너로 인상을 잘 뜨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적절하게 그냥 뜰 수 있는 정도. 임플란트 임프레션은 원래 쉬울 거고요. 인상을 뜹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는 자동으로 여기 소프트웨어 상에서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인상을 체득하고 바이트까지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제가 이 러버 임프레션을 추가를 할 건데 러버 임프레션 상에서 인상을 떠서 그 부분을 합칠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러버에서 나온 그런 마진을 우리가 합쳐주는 거죠. 저는 이 케이스 좀 다르게 응용한 게 우리가 보통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뭐 인상을 뜰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환자는 템포러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템포러리 쉘을 임프레션 트레이로 좀 활용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레진은 이제 강중압 타입의 레진이라서 하여튼 요거는 조금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 건데 어차피 어떤 레진 관계없고 이 부위만 살짝 임프레션을 뜨는 거죠. 자, 이렇게 템퍼럴이 아직 깎기 전입니다. 여기 굳힌 상태에서 임프레션 이렇게 뜨고요. 딱 제거해 보면 라이트 바디가 굉장히 마진을 잘 인기를 했죠. 그러면 스캐너로 이 부위만 인상을 뜰 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인상을 뜨는 뭐 트레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인상을 뜨면 이제 음영을 양영어로 바꿔서 이걸 두 개를 합쳐줘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면 분명히 서브 마진이었지만 마진이 잘 보이는 이런 데이터를 체득할 수 있었고요. 이 데이터는 이 CAD 소프트상에서 훨씬 더 정밀한 마진 테이킹을 해서 우리가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보이죠, 마진이 분명히. 그래서 이 디자인 작업을 통해서 임플란트 보철과 자연지 보철을 같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원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스테인 과정을 통해서 구강내 쉐이드가 좀 어차피 템포랄이니까 이 케이스는 여기는 뒤엔 템포랄부터 먼저 작업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레진 색상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뭐 어차피 관계 없는 부위니까 앞쪽 치아 보시면 마진이 굉장히 피팅이 좋은 마진을 가지는 이제 보철물을 제작해서 장착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더 많은 부위를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제가 제약이 되네요.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저희 생각을 전환을 하고 디지털을 해야 될 시기다. 원장님들의 생각을 전환을 하시고 이제 디지털 세계에 조인하십시오. 굉장히 만족스러운 임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환자와 원장님 모두 굉장히 해피해지는.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It's time to join the digital dentistry. 이제는 디지털 덴티스트를 조인하고 스타트해야 될 시기다. 디지털 시대를 향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스마트한 방식으로 아까 제가 썼던 방식도 좀 약간 스마트한 방식으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치과치 적용할 수 있고 미래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이 따르고요. 많은 투자도 필요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원장님들께서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치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좀 웃겼나요? 하여튼 제가 추가적인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유튜브 OMFS 창 검색하시면 저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좀 빨리 스킵했던 영상들은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일 웨비나 세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주신 장호열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